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지만 저만큼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약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퇴근 후 모이게 된 자리였죠. 돈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뭐 부끄럽지만 접대도 많이 받고 하나의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회사에서 접대차 직원이 나오셨는데 한참 어린 분이더라고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데 원래 대부분 코스가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이나 룸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비슷한 여자들이 있는 그런 룸이요. 화장 진하고 향수 냄새 진하고 아니면 뭐 아예 대놓고 2차 업소로 넣어주는 곳도 있었지만 제 취향은 확실히 아닙니다. 접대받는 입장이고 또 거절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어려울 수 있어서 어느 날은 그냥 앉아만 있다 돌아오기도 했죠. 물론 제가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구구절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그날도 거하게 참치집에서 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죠. 식사한 곳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동안 가던 곳이랑은 좀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또 복잡한 미로 같은 길이 있는 누구나 가볼 법한 그런 곳들이 아니라 뭔가 그냥 잘 꾸며진 노래방 느낌이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곳을 다니나 싶어서 좀 신기했던 기억입니다. 복도에서도 뭔가 앳된 얼굴들만 보이고요.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니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친구랑 종종 오는 곳으로 모셨답니다. 뭐 그냥 인테리어만 좀 다른 곳이겠지 싶었고 들어오는 아가씨들은 보니 그냥 화장기가 덜한 아가씨들이라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표정이 딱히 좋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들어오는 아가씨들마다 눈에 확 띄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날따라 술은 또 안 취해서 뭔가 다 시큰둥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나 앉혀야겠다 싶어서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애 하나 가르키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접대한 직원은 아주 싹싹하고 일 이야기도 잘 풀렸습니다. 여하튼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네요. 앉히고 나니 웨이터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말씀하시지. 이래서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청초한 스타일이더군요. 이런 곳에서 흔히 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에 손댄 게 없이 그냥 청초한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예뻤냐고 물어보면 솔직한 말로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 눈에 가장 예쁘지만요. 긴 생머리에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고 적당한 옷과 진한 화장품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서 귀여운 맛이 있지도 않고 나이가 많아 능숙한 느낌도 아니었죠. 오히려 평범하게 그냥 길에서 마주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느낌과 비슷하게 말수도 많지 않고 옆에서 술이나 좀 따라주고 기분 맞춰주는 정도로만 하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이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접대가 잘 마무리되고 돌아와서 일상을 보내는데 문득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날 뭔가 제대로 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건가 싶어서 다시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친구놈 하나 꼬셔내서 갔는데 이름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찾는 얼굴을 말하니까 이름을 대번에 말하답니다. 근데 아직 출근을 안 했다고 그래서 시간이 12시인데 출근을 안 하냐니까 기다리시면 데려다 준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랑 아무 여자나 끼고 놀고 있었는데 한참 뒤 그 여자가 들어왔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참 뒤에 알게 되었지만 앞서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왔었다고 했거든요. 그날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여자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힘없는 목소리랑 처연한 눈빛하며 사연 있어 보이는 여자한테 끌리는 거라고 친구가 말렸지만 들리지 않았죠. 결국 처음으로 그런 곳에 접대나 친구들 없이 혼자서 찾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하고 불렀을 때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기를 지명해서 부르는 손님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몇 번씩이나 그곳을 찾아가서 그냥 별말 안 하고 같이 맥주 가볍게 한 잔, 야식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더랬죠. 그곳에 사연 없는 여자들이 어딨겠습니까가마는 그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치듯 집을 나오고 그렇게 별별 일을 다 하다가 결국 마음의 병이 생겼나 보더군요. 밤이 되면 잠도 안 오고 자꾸 혼자 술을 마시니 이럴 바에야 나가서 앉아있고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잘 안 되어서 몇 번 쓴소리를 들었는데 어차피 그만두면 그만이라 생각했다고요. 근 1년을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게도 가고 끝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밥도 먹자 이야기해보고 연락처도 물어보고요. 자기는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서 한사코 연락처도 안 주더라고요. 대부분 아가씨들은 연락처도 주고 선물도 받고 2차도 가고 그러는데 확실히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더 쫓아다니게 되었는지 몰라요. 1년을 넘게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녀도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가게에서 일찍 나와 같이 늦은 저녁 시간 해장국집에서 소주 한 잔 먹는데 오빠는 나를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왜냐고 물어보니 하는 말인데 내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믿을 거냐고 물었더니 막 웃더군요. 처음으로 정말 아이처럼 웃는 그녀를 본 것 같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여느 때처럼 집 앞에 내려주려고 하니 올라오겠냐고 묻더군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어벙벙하고 있으니 마음 바뀌기 전에 같이 올라가잡니다. 근 1년이 넘게 공을 들인 게 이게 내 마음을 알아주나 보다 싶어서 따라 올라갔죠. 꿈속에서나 만져보던 그녀의 허리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밤이 새도록 함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에 일을 하러 나가지 않고 있어요. 잠이 오질 않아 술을 마시고 나쁜 마음에 나갔던 곳인데 이제는 제가 있으니 밤새 등을 토닥여 주어서 잠을 잘 잔다고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나이 40 넘어서 결혼도 못하더니 제대로 물린 거라고요. 남들은 저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늦게나마 제 마음을 받아준 이 여자와의 만남이 사랑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어요. 주변에 당당하게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서로의 연인으로 함께합니다. 때문에 가까운 친구들과 등을 돌리게 되었지만 이 사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2년의 연애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게 결혼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그녀도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